정말 기술적으로는 한계도 많이 극복되고 있어서 상용화 단계 부분에서만 좀 해결이 잘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용화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좋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도 기업의 이윤을 따져야 되다 보니까 많이 팔려야지 얘를 양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군은 전체 중에 5%밖에 되지 않습니다. 95%로도 대상을 할 수 있는 기술에 좀 더 집중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보조나 지원을 하면서 기술의 발전을 키워주신다면 좋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장애 감수성을 반영한 그런 결과물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헬스케어 분야다 보니까 사람의 신체와 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상 연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할 때 사람 또는 태아의 장애를 고려한 기능들을 개발하게끔 되더라고요. 기능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능에 좀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재활 보조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요. 왜냐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시각보조기를 착용하게끔 하고 청각장애인한테 보청기를 착용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행에 도움되는 재활기기가 없을까 하고 평소에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휠리 X라는 제품이 있어요.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두 번째는 보행장애에서 도움이 되는 장치 중에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을 자극하면 얘가 활성화되면서 근력을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보행할 때 자연스러운 보행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이것도 국내 업체 중에 엑소리앱이라는 그런 제품이 요즘 관심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기대하는 미래는 완벽한 치료가 어렵다면 로봇을 착용하고 도움을 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개발된 이런 로봇들은 굉장히 부피가 크고 재활 목적으로 병원에서 개발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개발하는 잼스라는 로봇이 있는데 굉장히 가벼운 형태로 제작이 돼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도 설립을 했는데, 뇌에다가 이 자그마한 칩을 심어서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같은 신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솔루션인데, 이게 사실 개발되고 입증이 된다면 저는 예전처럼 완전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재활기기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개 다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지고 나서 개발하게 된 그런 개인 프로젝트인데요. 우연히 그 척수장애인 협회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제안했던 게 이제 레고짐이라는 건데요. 레고짐이 이제 단어 두 개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레고와 짐인데, 이 레고는 리허빌리테이션 고의 약자로 레고라고 지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레고랑도 비슷한 게 레고 센서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몸에다가 어디든지 붙여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런 목적으로 만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사실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였는데,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못한다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육이 쉽게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삶의 질이 확 무너져 버려서 좀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레고짐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레고를 사실 준비를 해왔는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팔에다가 이렇게 밴드를 감고, 그리고 이게 이제 레고 센서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제작한 건 아니고 블루투스 기반의 모션 센서를 찾다가 이제 $40 하는 센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손목 운동한다 하면은 이렇게 딱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연동해서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이 레고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우선 블루투스를 먼저 연결을 하고 개인 운동을 기록할 수 있게 구글 계정이랑 좀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게 팔을 구부리는 바이셉 컬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누르고 이렇게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숙제를 내주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해서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개발을 한 게 이제 레고 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워터라는 앱인데요. 척수 손상을 가지신 분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이 방광 쪽의 기능이 약해서 방광염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럼에도 좀 해결이 잘 안 된다 싶으면 항생제를 먹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 습관이랑 그다음에 배뇨 습관을 굉장히 잘 들이면 방광염이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말씀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고 좀 찾아보던 중에 앱을 찾아봤더니 물을 마시는 거 따로 있고 소변량 기록하는 거 따로 있고 그리고 물을 배출하는 시간도 중요한데 그런 알람을 주는 기능은 아예 없고 요 세 개의 기능을 다 합쳐서 만들면은 저도 그렇고 환자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앱을 개발하면서 실제로 제가 쓰면서 방광염을 자가로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디지털 치료제다 생각이 돼서 앱스토어에 이제 무료로 올려놨고요. 공모전에 또 요거는 제품 또 내보내서 또 최우수상을 받기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에이블 뉴스는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주로 활동한 주제는 최신 재활 기술이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지면서 유튜브에 올라오고 뉴스에 올라오고 다 막 알잖아요. 근데 재활기기가 개발됐을 때는 본인한테 해당되지 않는 이상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기 좀 힘듭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모르고 못 쓰면 정말 이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에이블 뉴스가 장애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큰 그런 언론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서치한 결과를 정리해서 공유하자라는 목적으로 칼럼니스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SNS 소개글에 인생의 이막 시작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상대적으로 저는 그래도 상체를 쓸 수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직장에 복귀해서 사회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남들을 도울 수 있다면 굉장히 값진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결심하게 됐었고 나의 이런 노력으로 사회가 조금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름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처음 입었을 때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정말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사실 많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였긴 한데요. 근데 계속 살다 보니까 장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체의 일부라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제가 계속 살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100만 가지라고 했을 때 지금 할 수 없는 일은 한 20만 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20만 가지를 못하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80만 가지 중에 내가 몰랐던 것들도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